최우선으로 하는 변호사 유한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환을 닮은 유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많은 별명이 있는데 사실 오늘 처음 들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허경환 처음 듣고요. 감사합니다, 노무 대표님.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B&I 프리마 대표님 앞에서 제 사업 소개를 8분 만에 맞춰야 되는데 정말 힘든 미션이죠. 8분 만에 맞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속도감 있게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냥 제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어저께 장표를 만들면서 저는 왜 리퍼럴을 받아야 되는가, 왜 대표님은 저한테 리퍼럴 주시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장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 하면서 의뢰인과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항상 했고, 그걸 지키면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업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B&I 하는 이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 중에 꼭 피하셔야 할 세 분류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님들을 만약에 자기가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변호사와 소통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내가 상담을 갔는데 변호사의 얼굴 보지 못했다, 그런 변호사님을 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이제 경력만을 내세우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경력이라 함은 이제 그런 거죠. 대부분이 이제 우리 법조계에는 정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 변호사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경력만을 내세우는 변호사님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겁니다. 현실성 없는 승소장담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10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의뢰인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의뢰인분들이 다른 변호사님 상담하고 와서 저한테 주는 피드백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느끼면서 제가 변호사 성장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도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지켜야 될 원칙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규 대표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소통은 빠르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의뢰인분들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의뢰인하고 딱 수임 계약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계약서를 써야겠죠. 그래서 착수금하고 입금을 받으면 카카오톡을 먼저 만들어요. 그분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소통이 사실은 장단이 있습니다. 정말 의뢰인분들은 사건 하나하나에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쉴 새 없이 연락이 오는데 정말 주말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해보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사건의 실마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송이라는 거는 정말 사소한 데서 이게 승패가 갈리는데, 그 의뢰인분들이 자기 입장에서 상담을 오시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만 듣고 아무런 피드백을 안 주거나 그러면 거기서 어떤 중요한 단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소통을 제가 정말 힘들더라도 꼭 하고, 이제 저희 법인에 이제 신입 변호사님들 오시면 제가 이 말씀 좀 드려요. 사실 변호사님들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통에 서툴거나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꼭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성공 전략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략은 치밀하게 합니다. 근데 전략을 치밀하게 하려면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치밀하게 해서, 저는 사실 승소를 약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 기대를 하시게 되고, 제가 기대에 부응을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길 수 있는 사건만 수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셨는데 정말 이게 희망을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이거 승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되면 저는 딱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래서 어렵지만 이래도 하실 거냐? 그러면 이제 하신다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속된 말로 한풀이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법원한테 이제 판사한테 이제 판결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안 돼?
난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안 된다 말씀드는데 그러면 하시려면 저는 이제 합당하게 하청을 드리고 그 대신 좋은 솔루션을 드려요. 이건 조정을 가셔야 된다. 아니면 전에 소송에서 합의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저는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것만 해요. 저는. 네, 그래서 낮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불이타가 있어요. 정말. 그럼 저는 항상 판사님들을 욕을 해요. 이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건 무조건 되는데 이거는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잘 이끌어가고 사실 거의 저는 다 이기는 사건만 수임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근데 마지막 책임은 끝까지인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상담에서부터 소송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집행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다 관여를 해요. 왜냐면 이제 의뢰인분들은 그것까지 원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직접 하는 거. 그래서 제 사실 법인에 이제 저 밑에 일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변호사님들한테는 서면 대행만 맡기고 제가 재판은 다 출석을 하고 의뢰인과 소통도 제가 다 합니다. 왜냐면 상담을 처음 했던 의뢰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해줘야지 결과도 좋고 의뢰인도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진 원칙은 저는 변호사 성공할 수 지금 아직은 뭐 달려가고 있지만 제가 그래도 10년 동안 이 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정성하고 전문성. 예. 그리고 이걸 해야지만 리퍼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B&I를 통한 리퍼럴도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뭐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게 사건을 처리하면 가장 좋은 리퍼럴은 저한테 승소를 받은 의뢰인이 저를 소개시켜주는 그게 가장 좋은 리퍼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로톡, 블로그 대행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걸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예요. 네, 가장 효과도 좋고. 그래서 제가 원칙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제 경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R을 찍어보시면 제가 부끄럽지만 블로그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블로그하고 유튜브 채널을 체결한 이유가 저희 홍보보다는 이제 어렵고 딱딱한 법률 이야기보다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법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QR 관심 있어요. 제가 이게 장표도 항상 띄워놓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으시면 바로 링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현재 법무빈 조율이라는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빈 조율은 한 20여 명 정도의 변호사님이 구성원 변호사로 계시는 중소형 로펌입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이제 부동산 센터에 소속 변호사로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제 스스로 좀 사명감, 직업적 보람을 느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 아마 대표님 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먼저 B&I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거는 이거 간략하게 말하자면 어떤 변호사한테 피해를 받은 의뢰인분들 사건을 제가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사건을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소송하는 게 사실 저도 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건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고 피해자분들이 너무 열악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경험이 좀만 있다 그러면 그런 피해를 안 당할 텐데 아무런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다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상대방이 변호사라서 안 받은 사건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 착수금이라는 수임료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맡으려 하다가 마침 제가 그때 사건이 없었어요. 제가 개업을 하기 거의 초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선배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냥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같은 변호사로서 이걸 내가 안 맡으면 이거 변호사의 뭐라 그럴까, 직업적 윤리란 이런 그냥 좀 큰 생각은 안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약간 저를 자극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서면 대행, 그러니까 서면 대행이라고 소송을 제가 직접 참여를 못하고 수임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서면을 작성해서 소송을 제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여러 피해자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12명 정도의 소송을 제가 대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요, 다 승소를 했죠, 당연히. 근데 그 사건이 마침 그 변호사가 언론에 나왔어요. 악덕 변호사로 MBC 뉴스에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기자분이. 네, 이 사건 피해자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TV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의도치 않았는데 사건을 수임하고 한 1년 후에 MBC 기사가 이렇게 와서 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리를 하게 됐냐, 네,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나왔고, 이게 또 한 번 방송이 끝난 게 아니고 또 PD수첩에서 또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변호사들의 그런 불량한 변론에 따른 피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기획으로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사건 하면서 제가 좀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그때 사건 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제 시간 투입 대비 아무런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게 변호사한테 한번 피해를 받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 말을 믿지를 않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가 다행히 좋아가지고 저하고는 지금은 거의 뭐 인생의 동반자처럼 됐는데, 그래서 에피소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업적 사명감을 느끼고 또 이걸 보람을 느끼고 또 이걸로써 제가 방송에 나오고 방송인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다 변호사들한테 이제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전화가 옵니다. 네. 근데 정말 좀 느끼면서 이게 진짜 참 직업적 윤리가 이게 바닥에 떨어졌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B&I 하면서 제가 했던 성과들이 뭐냐면, 저는 23년 6월 1일 날 프리마 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표를 있잖아요. 저희 리퍼럴 이걸 해보니까 1억 3천만 원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게 사실 제 자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홍보 수단이에요. 사실 B&I는 정말 순수하게 대표님들이 저의 매주 위클리와 저의 얼굴만 보고 리퍼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1.35개 매출을 올렸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성과고, 제가 B&I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연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했습니다. 보증금,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처음에 저 입회하자마자 노영규 대표님이 해주신 사건이 이제 전세금 반환 사건이었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멤버분 계셨던 기은배 대표님도 지금 소송 중이시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가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소개시켜 준 것 중에 이혼 사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강도 상해 사건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건을 했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이 B&I 노영규 대표님이 해주신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계약서의 중요성이 정말 부각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계약서 하실 때 이건 임대차 계약이었었는데 그 한 줄이 빠진 거예요.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임차인이 전세금 자금 대출 받을 때 임대인 협조 의무, 그 조항이 하나 빠져가지고 임차인이 4천만 원의 계약금을 몰치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합의의 중요성. 이게 형사사건인데 합의를 하고 안 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저희 의뢰인은 합의를 했어요. 제가 사실 좀 합의를 잘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가서 구심도 잘 거리고, 제가 좀 그런 거 잘해가지고 피해자분들한테 진짜 만나가지고 수익차를 방법에서 합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합의를 받은 제 의뢰인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미성년자여가지고. 소년부 송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일반 형사사건에서 전과가 생기거든요. 형벌을 받으면. 근데 소년부 송치되면 그 전과가 안 나와요. 지금 조진우 맞나요? 맞죠? 그분도 소년부 사건에서 전과가 안 나와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저희 의뢰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정석가 했고, 같은 공범인 똑같은 나이의 학생은 합의를 안 해가지고 2년 6개월의 징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합의의 정말 중요성,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왜 B&I를 하냐? 잭팟을 터트리기 위함입니다. 교수님들. 그래서 잭팟이라는 게 뭐 매출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사진 가끔 보는데, 저희 이제 원투원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님 매주 이렇게 아침마다 뵙고, 또 새로운 비지터분들 뵐 때마다
저의 변호사로서의 저의 역량을 매우 키울 수 있는데, 변호사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변호사업을 잘하려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B&I를 통해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B&I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그 트래픽 라이트는 많이 어두운데 마음은 항상 밝습니다. 대표님, 항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